히트!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주세요. 입질이 들어오는 지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턱자리가 시작되기 전 평평한 부분 90% 이상은 그 지점에서 입질이 들어오다 보면 되는데 히트! 사이즈 너무 히트했습니다. 히트! 자, 지금 입질이 들어오는 지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 정확히 입질이 들어오네요. 오, 사이즈 괜찮아. 확실히 이제 들물로 돌아서고 수온도 좀 오르고 하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배에서도 입질이 이어지네요. 오자네. 안녕하십니까, 더 필드 스텝 김남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언도권으로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이 외언도권에도 어곤들이 좀 비추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외언도권에서 하루 동안 광어 낚시를 즐겨볼 텐데, 이 외언도권에 광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본격적인 광어 다운샷 시즌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곳 외언도권에서 열심히 하루 동안 멋진 물선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포인트는 외언도 본선과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섬이 수도입니다. 자, 외언도 본선과 수도 사이에 있는 물골 자리고요. 턱자리입니다. 배가 지금 뒷방향으로 진입을 좀 하고 있는데 뒷자리로 슬슬 높아지는 턱자리 구간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때는 5물입니다. 물때는 5물이고 오늘 간조는 오전 8시 반 그리고 만조는 오후 2시 20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끝설물이죠. 끝설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비해 좀 그래도 물이 좀 가는 편이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 5물이니까 지난번에는 그 중우물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물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턱자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이제 턱자리가 높아진 다음에 바닥이 뚝 하고 떨어질 겁니다. 바닥이 뚝 하고 떨어질 때 그때 채비로 바로 내려서 떨어지는 부분, 광어가 은신하고 할 수 있는 평평한 부분에 입질을 노리시는 겁니다. 오늘은 좀 물이 빠르단 말이에요.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이 빠르다 보면 그만큼 밑걸림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봉돌에 여가 스치는 느낌이 나면 바로바로 들어 올려서 밑걸림을 피하는 게 이게 물이 빠를 때 이 턱자리를 공략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물이 덜 가게 되면 그만큼 채비가 이 포인트를 그만큼 천천히 진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스럽게 밑걸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빠를 때는 봉돌 끝에 봉돌이 옆끝을 때리면 바로바로 채비를 올려주셔야지 대응을 하셔야지 밑걸림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턱자리를 넘어서 이 반대편을 찍었을 때도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넘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이 빠를 때는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자, 현재 수심 17m권 턱자리 공략을 하고 있고요. 자, 바닥 지형이 천천히 높아지고 있고요. 바닥 지형이 높아지는 만큼 로드를 쭉 들어올리면서 라인을 회수를 해가면서 항상 라인은 텐션을 유지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텐션을 유지하셔야지 입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만큼 밑걸림의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현재 물국 정중앙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턱자리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중간에 또 평평해지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이 평평해지는 구간에서 입질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봉돌 끝으로 옆끝을 스치듯이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끌게 되면 바로바로 봉돌이 그 여 사이에 박혀서 밑걸림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 끝에 닿는 느낌이 나면 바로바로 올려서 라인 텐션을 유지하고 이렇게 낚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이 빠르면 혹시 봉돌의 그 단차도 좀 변화가 있나요? 자, 조류가 빠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있는데 평상시 낚시할 때보다 첫 번째, 봉돌 당연히 무겁게 써야겠죠. 현재는 25 봉돌을 사용하고 있지만 물이 조금 더 빨라지면 30호, 40호까지 봉돌도 사용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조류가 빠를 때는
평상시 단차도 평상시보다는 좀 길게 주시는 게 유리해요. 조류가 빠르면 그만큼 채비가 날리게 되고, 채비가 날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라인이 눕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어가 공격할 정도의 범위의 웜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단차를 좀 길게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관광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사리 때처럼 정말 물이 빠를 때는 라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라인을 그럴 때는 이왕이면 좀 얇게 가져가시는 것도 물이 빠를 때 낚시하는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호 합사를 쓰고 있다면 조류가 정말 빠른 새 경우에는 한 0.85 정도까지 쓰셔도 무방을 하고요. 그래도 0.85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7자, 8자 큰 사이즈의 광어를 랜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강도기 때문에 조류가 빠를 때는 라인도 좀 얇게 써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 뒤쪽으로 지금 포인트가 바닥점이 높아지는데, 자, 뒤에 보시면 저 물결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치는 게 아니고 이 조류가 턱자리에 가로막혀서 일렁이는 거예요. 지형이 높아지면서 조류의 속도 차가 나서 물결이 있는 거고요. 저 부분이 꼭대기고 저 부분을 지나면 바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질 때는 바로 라인을 방출하셔서 그 반대편에 있는 지점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이동하시고 나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 일렁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턱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봉돌을 25에서 35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단차는 60cm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수온이 11도 가량 아직 뭐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군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난번 출조했을 때 입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60cm로 시작을 하고 물이 조금 더 빨라지고, 그리고 입질도 아주 뭐 좋고, 이렇게 단차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단차도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낚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현재 바닥 지역은 뻘밭이고요. 자, 이맘때 뻘 지역은 항상 긴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좀 이르게 들어오는 산란광어들이 들어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산란광어들은 주로 모래나 뻘 구간에서 산란을 하게 되고, 이런 뻘 지역에서 의외로 큰 사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뻘지형이 봉돌이 푹푹 박히는 뻘지형이기 때문에 봉돌이 바닥을 찍으면 살짝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히트. 자, 광어는 아닌 것 같고요. 광어는 안쪽만 녀석이고. 자, 으쌰. 야, 아침부터 이렇게 귀여운 우르기 한 마리 올라오네요. 지금 바닥 지형이 조금씩 높아지는 여지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여지형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우럭들이 자주 입질을 해줍니다. 자, 쳐가라. 자, 높으세요. 자, 현재 왼쪽으로 보이는 섬이 변도입니다. 변도. 포인트를 수심 20m권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이것도 잔잔한 여밭입니다. 현재 끝설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류의 흐름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히트! 세개 동시 틀렸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첫 입질을 받았고요. 현재 이곳은 변도함 수심 25m권이고요. 자, 이번에 입질이 그렇게 시원한 편은 아니었고요. 뭐 사이즈는 뭐 피디님 드실만한 사이즈 같습니다. 2kg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광어가 나왔습니다. 입질이 레미네. 아니요, 없었어요. 무게감 무게 때리질 않네요. 자, 오늘 외원도권으로 왔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변도 쪽으로 와서 만나 오늘 첫 광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 살집이 제법 좀 올라 있네요. 현재 수심 25m권 여밭을 공략을 좀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모래와 뻘이 이어진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배가 지금 바람이 많이 불면서 살짝 줄을 날리면서 낚시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무게감만 느껴졌었고 약간 좀 끈적한 느낌이 나는 걸 보고 아 물고 있구나 라고 해서 챔질을 내서 오늘 첫 번째 광어를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끝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이 돌고 나서 지금 들물이 시작이 되면 수온도 좀 오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상태가 약간 구름이 껴 있는데 오늘 예보상으로는 구름이 걷히고 완전히 맑다고 하니까 해가 완전히 뜨고 수온이 좀 오르면 아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건 입질이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자, 다시 포인트를 재공략을 합니다. 수심 25m권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배 바깥으로 좀 흐르고 있고요. 지금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지금 입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전 입질은. 아마 이곳은 아직까지 이 지역에 있는 녀석들은 활성도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좀 입질을 받아서 활성도가 좋지 않은 건지 잠깐 뭐 조류의 영향이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낚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입질 패턴이 있는데 뭐 지금 제가 광어를 낚아낸 것처럼 정말 아무 느낌 없이 무게감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빠져있는 느낌, 고무줄로 살짝 당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전달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좀 챔질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드로는 전달이 되지 않았지만 광어가 헤엄쳐 와서 웜을 쓱 물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혀 입질감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게감으로 챔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챔질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만일 이제 이러한 약한 입질이 오늘의 패턴이 된다면 무게감이 전달됐다는 자주 챔질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광어 다운샷 낚시는 라인의 텐션을 항상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포인트를 이동을 했고요. 자, 왼쪽 외연도, 오른쪽 뒤편 수도 사이에 물고기 아래에 있는 턱자리입니다. 이곳은 물이 조금 뒤집혀 있네요. 자, 턱자리 꼭대기가 가까워졌고요. 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바닥 지형이 급격히 높아질 겁니다. 슈터! 자, 오늘 두 번째 입질을 받았고요. 자, 이곳은 외연도와 수도 사이에 있는 물고기 지형입니다. 자, 물이 살아나니까 이번에 웜을 시원하게 딱 하고 때려주네요.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차네. 자, 드디어 오늘 두 번째 광어를 만났고요. 자, 이 녀석은 오차입니다. 지금 외연도 본선과 수도 사이에 있는 물고자리 수심 18m권을 공략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확실히 물이 돌고, 물이 완전히 돌고, 들물이 돼서 물이 살아나니까 정말 시원하게 입질을 보내주네요. 좋습니다. 뭐 살집도 통통하고, 오늘 이거 가져와서 맛있게 드세요. 딱 항상 입질 받는 그 지점에 들어오네. 자, 다시 포인트를 재공략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주 많이 와본 곳이라서 제가 바닥 지형을 거의 머릿속에 넣고 있는 뭐 그런 포인트고요. 자, 이곳은 섬 쪽으로 가까이 붙으면 수심이 10m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하고 중간 지점으로 오면 수심이 25m까지 깊어집니다. 15m권이건 20m권 간에 일단은 바닥 지형이 쭉 높아진 턱자리 구간인데 입질이 들어오는 지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턱자리가 시작되기 전 평평한 부분 거의 뭐 90% 이상은 그 지점에서 입질이 들어오다 보면 되는데 지금도 정확히 제가 예를 낚았던 그 지점에서 입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입질이 들어왔던 지점을 기억을 좀 해서
공략을 하려고 좀 신경을 좀 써봤는데 바로 입질을 정말 시원하게 땅 하고 때려주네요. 좋습니다. 포인트를 흘렸다 광어가 한 번 나오고 나면 계속 같은 포인트를 흘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포인트 상황이나 입질이 들어왔던 지점들을 기억하시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바닥 지형의 변화와 입질이 들어오는 지점들 항상 기억해두는 버릇을 좀 가져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조리의 흐름은 아주 좋아졌고요. 지금 광어들이 웜을 정말 땅 때리기 좋을 만큼 적당하게 조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봉돌을 40호로 교체를 했고요. 낚시를 좀 하다 보면 지금 상황처럼 바람 위에서 배가 쭉 포인트를 빨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인이 쭉 뻗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점 라인이 뻗칠수록 라인이 좀 눕게 되는 거죠. 눕게 되다 보니까 웜은 바닥에 붙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무거운 봉돌을 사용해서 라인이 바로 곧장 내려가서 라인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른 봉돌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인이 누워있으면 웜이 바닥에 붙게 되고 그러면서 입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현재 조류의 속도는 40호 봉돌을 쓸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바람으로 인해서 라인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0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를 물골 중앙자리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곳은 수심이 22m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입질 지점은 턱자리가 높아지기 전, 그 전까지가 입질 지점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입질 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질이 이어지는 지점은 한 10m에서 15m 정도 그 사이에서 입질이 들어오게 되고요. 10m, 15m 이 구간만 잘 운영하시면 광어만 있으면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 지형이 천천히 높아지고 있고요. 바닥 지형이 높아지는 만큼 로드를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라인 텐션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랙 라인 회수를 하고요. 최대한 웜이 광어의 입질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땅 하고 입질이 들어옵니다. 히트! 오늘 세 번째 입질 받았습니다. 자, 지금 입질이 들어오는 지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점 정확히 입질이 들어오네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돼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웜을 입속에 넣었죠. 자, 좋습니다. 오늘 저 외원도권으로 와서 만난 세 번째 광어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턱자리에서는 이 입질이 들어오는 구간이 한 10m에서 15m 포인트를 뒤늦게 하면 그 이상 길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입질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네요. 그래서 입질 들어올 시점에 이번에는 액션을 주는데 뛰어 올라서 땅 때리는 아니었고 올라서 웜을 꾹꾹 물들여하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입질을 받았던 그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입질이 되는 오늘 세 번째 광어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채비를 좀 바꿔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처럼 물살이 살아나고 물이 빠른 날에는 채비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뭐 늘 하듯이 쇼크리더를 한 3m에서 5m 사이를 메고 그 채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직결채비죠. 그러니까 제가 직결채비를 만들어 봤는데 한 1m 길이 내외의 직결채비로서 직결채비를 내서 보시면 합사에 조그만 도래 보이죠. 그러니까 도래를 써서 이렇게 체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물이 빠른 날에는 직결채비가 좀 더 유리합니다. 자, 왜냐하면 쇼크리더를 3m에서 5m를 매다 보면 그만큼 라인이 두껍기 때문에 물속에서 느끼는 저항감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면 채비가 조금 더 날리게 되고 입질을 받을 빈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좀 1m 미만의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처럼 직결 채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조류를 타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조리의 영향을 그만큼 덜 받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물의 저항이 받는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결채비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조리가 빠른 날에는 직결채비를 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단 하나, 높이가 높은 이런 연화, 어초를 탈 때에는 직결채비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지형에 합사가 스쳐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쇼크리더맨 장비를 쓰시고, 그리고 높이가 높지 않은 곳을 운영할 때는 이렇게 직결채비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서 포인트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하고 있고, 지금은 포인트가 이렇게 높은 지형보다는 좀 일정한 곳에 열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도 약간 좀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직결채비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조리가 빠를 때 이 직결채비로 입질을 받았습니다. 이런 직결채비나 기성채비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조리가 빠를 때 확실히 조리의 흐름을 덜 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리가 빠른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봉돌도 무겁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라인도 라이트하게, 그리고 채비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직결채비를 사용하시면 아마 제일 낚시하기는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되실 거예요. 오, 사이즈 괜찮아. 지금 포인트를 이동을 했고요. 현재 수심 20m권 여밭인데 확실히 이제 들물로 돌아서고 수온도 좀 오르고 하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배에서도 입질이 이어지네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연도권으로 와서 하루 동안 낚시를 즐겨봤고요. 오늘은 5물인데 물이 빨라지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리도 빨랐지만 뒷바람을 받아서 굉장히 포인트를 빨리 진행하는, 물이 아주 빠른 상황에서 낚시를 진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물이 빠른 날 낚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 아쉽지만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필드스텝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춥다. 오늘도 춥다.